미라나 죽은 도희 우리 딸이야. 네가 어떻게 도희를 죽인. 황기찬 그 자식 편에 설 수가 있어. 오늘은 죽은 김도희 출생의 비밀과 강미란의 천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기찬 강세리 상간 부부와 강미란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쫙 퍼졌고 정우성과 김도윤도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진이야? 이 여자는 강세리인데 왜 이 여자가 강재인인 척을 하고 있어? 설마 자기가 조강지처인 척하며 유튜브에 올라온 불륜을 루머로 만들려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건가? 도윤아 이거 내가 지금 사진을 잘못 보고 있는 거냐? 내 눈이 잘못된 거지. 강세리 옆에 있는 여자 강미란 상무 맞지? 그럼 지금 강미란이 자기 조카까지 배신하고 이것들 편을 들고 있는 거야? 강세리가 퍼뜨린 사진을 본 정우성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강미란 너 이 사진 뭐야? 네가 강세리 고모라니? 정우성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강미란의 사무실에 쳐들어오게 되었죠. 여긴 웬일이야? 설마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온 거야? 그것까지 내가 해명해야 해? 우리 집안일인데 당신이 끼어들 일은 아니야. 난 YL그룹 사람이고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제인이가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당신이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왔으면 조카 사망보험금이나 도로 가져가던가. 돈가방을 그냥 놓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내가 내어준 돈이야. 다시 받을 생각 없다고. 너무나도 변해버린 강미란의 모습에 정우성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강미란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너도 이제 YL그룹 사람 다 됐네. 실망한 정우성은 허탈하게 뒤를 돌아 나왔습니다. 삼촌 지금 설마 강미란 상무 만나고 오셨어요? 혹시 설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회사 때문에 가족까지 배신하는 그런 여자를 내가 알 리가 없지. 그렇죠. 그 집안 사람들 우리 도희 죽인 사람들인데. 삼촌이 아실 리가 없죠. 특히 강미란 상무는 YL그룹의 강재인 대신 황기찬을 회장으로 세울 만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가족 등에 칼을 꽂다니. 삼촌 황기찬을 치려면 강미란 상무부터 해결해야겠어요. 강미란 상무가 계속해서 황기찬 편에 선다면 복수하는데 불리할 거예요. 저희 복수 리스트에 추가하죠. 내가 강미란 너한테까지 복수를 해야 한다니. YL그룹과 싸우기로 결심은 했지만 정우성은 설마 자신이 강미란과 칼을 겨누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미란, 너도 비열한 YL그룹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 진짜 많이 변했구나. 더 이상 내가 알던 강미란은 없는 거야. 강미란과 30년 전 교제했던 정우성은 많이 변해버린 전현인 강미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도희 엄마인 네가 도희를 죽인 놈들 편을 들다니. 네가 언론의 조카라고 인정한 그 강세리는 우리 도희를 상간녀로 만들어서 죽였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정우성은 변한 강미란의 모습에 답답했지만 죽은 김도희가 사실은 강미란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 YL그룹과 한 약속이자 정우성과 정윤이 둘만의 비밀이었죠. 오성아 네가 데려온 그 아이 내 딸로 키우는 게 어떻겠니? 너도 나중에 장가도 가야 하고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호랩이라니. 도희 내 호적에 올리자. 내 딸로 키우면 돼. 넌 네가 하고 싶었던 일하면서 살아. 자유롭게 항해사가 원래 네 꿈이었잖아. 내 욕심 때문에 회계사로 살았던 거지. 한국 일은 다 잊고 외국에 나가 살아 여긴 걱정 말고. 강승우가 강규철의 호적에 올라간 것처럼 김도희는 누나 정윤희의 호적에 올라 정우성의 조카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정우성에게 김도희의 죽음은 조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고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한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도희 사망보상금이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이제 YL그룹 때문에
조카마저 져버리는 모습까지. 강미라는 옛날 그 착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네가 아무리 도희가 우리 딸인 걸 모른다지만 딸 죽음에 사망보험금을 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미란아나 이 돈 못 받는다. 정호성은 YL그룹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임신한 연인과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 딸이 죽은 이유가 이 그룹의 안주인이었던 최자영 때문이라니. 죽은 강규철 회장부터가 모두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강재인을 배신하고 황기찬을 선택한 강미라는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승우가 구속이 되다뇨? 우리 승우는 그냥 참고인 조사만 받는 거 아니었어요? 강승우가 최자영 대신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강미라는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죠. 저희가 재조사한 결과 최자영 씨가 아니라 강승우 씨가 운전을 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겁니다. 고모, 나 좀 풀어줘요. 내가 운전한 거 아닌데 이놈들이 날 잡아왔어요. 강승우가 다시 김도희를 죽여버린 운전자가 되어버린 상황. 김도희의 유가족들도 다시 경찰들한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최자영이 아니라 강승우가 다시 구속되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CCTV에는 최자영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황기찬 짓일까요? 우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우리 도희를 차로 치고 간 게 누구라는 건지. 용의자가 다시 바뀌는 오락가락하는 수사 상황에 김도희의 유가족들도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미라는 정말 미칠 지경에 이르렀죠. 강승우가 다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강미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최자영이 운전자였는데 어떻게 다시 강승우가 용의자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강미란은 곧바로 황기찬을 찾아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찬 이거 네 짓이야? 우리 승우 구속된 거 다 네가 한 짓이냐고. 강미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황기찬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황기찬은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짓이라뇨? 제가 지금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검찰 측에서 다른 증거를 발견한 거겠죠. 설마 아무 죄도 없는데 구속이 되었겠습니까? 설마 지금 정말 살인자를 빼내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러 오신 건 아니겠죠? 황기찬의 말투는 마치 강미란을 비웃는 듯 했는데요. 그동안 강미란을 이용해왔던 황기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강미란이 찾아와 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는 강미란 상무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승우를 회장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요. 하지만 제가 살인자를 회장으로 만들어드린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만 나가주시죠. 승우 일은 유감입니다. 황기찬의 이 한마디는 강미란에게 있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황기찬이 강승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황기찬 너 이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둬. 강미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황기찬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한테 속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강미란은 분노했지만 강승우를 빼낼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요. 자신도 강승우를 풀어달라고 최자영처럼 황기찬과 거래를 하기 위해 주식을 다 넘기고 빌게 된다면 그 말로가 뻔했죠. 그때는 그냥 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 YL그룹을 찾을 길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강미란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는데요. 황기찬을 믿고 강재인을 배신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후회막급이었죠.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린 강미란은 강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인아 내가 속았어.
승우가 다시 구속되었어. 다 황기찬 짓이야. 내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나만 잘난 척 회사를 위하는 척 황기찬 편에 선 결과가 이거라니. 제인아 우리 승우 좀 살려줘 제발. 강미란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강재인에게 했던 모든 배신과 상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강재인은 그런 강미란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텐데요. 고모 저 고모가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일단 승우부터 살려야죠. 김도희 씨 유가족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들이 CCTV 영상을 가지고 계신데 승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김도희 대리가 죽기 전에 황기찬이랑 강세리를 만났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들 의심 중이에요. 김도희 씨 죽은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황기찬한테 분명 뭔가가 더 있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요. 강재인의 이 말은 강미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는데요. 김도희의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이 강승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김도희의 유가족은 강미란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정호성은 강미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연인이었으니까요. 유가족 정윤이를 대신해 정호성이 그 자리에 대신 나가게 되었고 정호성과 강미란이 마주 앉은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기 김도희 씨 유가족으로 왔으니까 할 말 하시죠. 정호성의 차가운 말투에서 강미란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강미란은 자신을 외면하는 정호성에게 결국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성 씨 우리 승우 좀 살려줘. 승우 너무 불쌍한 아이야. 우리 승우가 죽였을 리가 없어. 그날 운전대를 손에 잡지도 않았는데 황기찬 때문에 음모에 빠진 거라고. 강미란의 애절한 호소에도 정호성은 냉정했는데요. 황기찬 편든 건 강미란 네 엿보인 거 아니냐? 자기 조카 등에 칼 꽂더니 꼴 좋다. 정호성의 이 말은 강미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자신이 강재인을 배신하고 황기찬을 선택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그렇지만 나도 엄마야. 승우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 사실 승우 당신 아들이야. 우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오성 씨 당신 아들 이렇게 살인자 만들 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날 황기찬이랑 강세리 만난 영상 가지고 있다며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던진 이 폭탄 선언에 정호성은 완전히 얼어붙었는데요. 뭐라고? 승우가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도희는? 너 설마 그럼 쌍둥이를 낳았던 거야?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애를 낳았다는 걸? 정호성의 목소리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는데요. 자신이 3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밝혀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쌍둥이는 아니야. 한쪽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내 슬아엔 승우 하나야. 그것도 규철이 오빠 호적에 올려서 키웠어. 저번에 사무실에서 봤었지, 우리 승우. 강미란의 이 고백은 정호성에게 있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텐데요. 강미란의 고백을 들은 정호성은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나저나 도희라니? 설마 죽은 당신 조카 김도희 씨 말하는 거야? 미란아 잘 들어. 죽은 도희 우리 딸이야. 당신이 그날 낳은 쌍둥이가 우리 도희였다고. 너 도대체 어떻게 네 딸을 죽인 황기찬이랑 강세리 편에 설 수가 있니? 정호성의 이 말은 강미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딸을 죽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죠. 승우가 내 아들이라니. 황기찬 이 개자식 우리 도희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승우마저. 도대체 YL그룹 그게 뭐라고 다들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했는지.
어떻게 우리 둘을 다 속일 수가 있어? 정우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 속에서 흘러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난 미란이 네가 쌍둥이를 낳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이랑 그래서 약속했던 건데 내가 우리 도희를 키우는 대신 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자식이 하나 더 있었다니. 딸을 나한테 보내고 아들은 자기 호적에 입적시켰다니. 내가 완전히 속았던 거였어. 정우성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를 깨달으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자신에게는 딸 하나만 있다고 속였던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거든요. 이때 화면은 30년 전 과거로 돌아갔는데요. 30년 전 한 남자가 강규철 회장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우성이었죠. 당시 정우성의 얼굴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을 강요받은 상황에서 임신 소식까지 듣게 된 정우성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형님. 미란이가 임신을 했다면서요. 저희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미란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못 만나게 하시면 저 정말 죽을 각오하고 언론에 다 퍼뜨릴 겁니다. 제 아이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젊은 정우성의 목소리는 처절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부성애와 강미란을 잃고 싶지 않다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강규철 회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뭐? 입만 살아서 잘도 짓거리는구나. 분명 헤어지라고 자네를 우리 집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 했을 때 알아서 사라지지 않았었나? 평생 만나지 않겠다 약속도 했는데 이제 와서 언론에 퍼뜨리겠다니. 내 생각은 변함없네. 자네를 우리 YL그룹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미란이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이만 돌아가게. 강규철 회장의 말투는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쫓는 듯 했는데요. YL그룹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라면 동생의 사랑도 가차없이 짓밟을 수 있는 냉혹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우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 정말 진심입니다. 아기가 없다면 몰라도 알게 된 이상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목숨같이 아끼시는 YL그룹에 어디 한번 먹칠 제대로 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정우성의 이 말은 강규철 회장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는데요. 당시 YL그룹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스캔들 하나로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강규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멈추게. 그럼 그 아기만 자네가 키우면 되겠는가? 내 입장에서도 미란이가 미혼모로 사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야. 자네가 그렇게 아기를 원한다면 미란이가 낳을 아기는 당신이 키우게 해줄 테니 평생 다시는 우리 그룹에도 미란이 앞에도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해. 미란이한테는 그 아기가 낳자마자 죽었다고 하겠네. 강규철 회장의 이 제안은 정우성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는데요.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강미란과 영영 헤어지는 조건으로 아이를 키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규철 회장과 정우성의 약속으로 김도희는 태어나자마자 정우성의 손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강미란이 그날 낳은 아이는 김도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김도희가 먼저 힘찬 울음을 터뜨리고 뒤이어 김도희의 이란성 쌍둥이 동생 강승우가 태어났죠. 여자 아기는 정우성의 품에 보내고 강규철은 남자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강규철 회장은 강미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미란아 출생 과정에서 쌍둥이 한쪽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구나. 이 아이는 내가 네 새언니에게 보내고 오마. 너는 이제 이 아이의 고모인 거야. 명심해, 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거라는 걸. 강규철 회장의 이 거짓말은 강미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조카로 키우게 만든 거였거든요.
강규철은 그대로 최자영의 품에 강승우를 안겨주었고, 그렇게 YL그룹의 비극이 시작되었죠. 현재로 돌아온 강미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황기찬, 강세리. 니들 손에 우리 승우까지 잃게 하지 않을 거야. 승우야, 내가 네 엄마다. 널 꼭 구해줄게.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죽이고 이제 친아들마저 위험에 빠뜨린 황기찬과 강세리에 대한 복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이번엔 흑화한 강미란의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여왕의 집에서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강미란이 어떻게 흑화할지 지켜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